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심리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너지 절벽과 심리적 피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심리적 피부가 있어서 그 심리적 피부 위에 에너지가 쌓여 있고, 이 에너지가 각질 역할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보호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피부의 각질층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떤 상처에 의해서 뚫고 내려오는, 그래서 에너지가 삭감이 되면서 피부를 건드리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 현상을 에너지 절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에너지 절벽을 어렸을 때 많이 겪었던 사람일수록 트라우마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처가 많겠죠.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미래에 약간의 에너지 절벽이 있어도 그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현상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으면 아무리 에너지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두려워할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절벽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에너지 절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심리적인 피부 위에 쌓여있는 에너지는 아주 소량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약간의 에너지 절벽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저번 시간에 월요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 월요병만큼 이 심리적인 에너지와 에너지 절벽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날 에너지 절벽이 있을 거예요. 월요일날 에너지 절벽이 있을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 안 돼요. 에너지 절벽 이만큼 생길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에너지가 이 에너지 절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뚫고 자기의 피부를 건드려서 얼마나 아플까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절벽의 높이, 이 에너지가 줄어드는 전이차 자체가 그 에너지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심리적인 피부를 건드리는 강도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처는 더 크게 남을 거라는 거죠. 이 낙차 때문에. 전이차가 작아서, 에너지 절벽이 작아서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은 잘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에너지 절벽이 생겨서 이만큼 에너지가 급감해서 심리적인 피부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 상태를 예측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예기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고 내일은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아침에 생길 에너지의 절벽이 조금이라도 예측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되니 너무 두렵게 느껴지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바로 이 예기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저는 그 예기 불안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에너지의 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많으면 이만큼의 칼이 들어와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겠죠. 심리적인 피부를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자기 심리적인 피부를 뚫고 들어왔던 에너지 절벽이 존재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계속 느낄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쌓아놓고 반복되는 에너지 절벽을 당해도 크게 심리적인 피부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경험을 반복해서 해야만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면 에너지를 쌓아야 하죠. 또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에너지 절벽은 예전에 겪어봤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됐어. 견딜 수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자기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이 불안이라는 것의 특성상 결국 심리적 관성에 빠지기 쉬운데, 그 얘기는 불안이라는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억압을 하게 되고, 억압하면 할수록 같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면 그냥 불안하고 마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왜 불안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 정도의 에너지 절벽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더라 라는 과거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스스로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얼마든지 잘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는 것. 이것 또한 불안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저는 이게 불안이 에너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약을 쓸 때 물론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신경 안정제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 쓰지 않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울증 약을 쓰거든요. SSRI라든지 NDRI라든지 뭐 이런 이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을 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심리적인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심리적인 에너지와 불안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인 마중물 요법을 통해서도 불안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한번 제가 만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더 깊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